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특별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유튜박씨를 운영하고 있는 5년차 고등보건교사 박유정이고요. 또 비교과 임용고시 면접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임용면접비책의 보건저자라고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작년에 내지 않았어요? 그 책을? 재작년부터 냈는데 아. 이제 올해 완전 개정해가지고 이제 비교과 전용으로 이제 냈는데 너무 쌤도 멋있어요. 저희 보건교사들의 성지 이메딕의 아. 도구를 또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칭찬해주셔서 좀 감사해요. 제가 좀 뭔가 된 것 같고. 아, 네. 네. 사실 저희가 처음 뵙는 건데 방금 잠깐 인사하고 바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어색함이 이렇게 영상 너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께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함께 합동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왜 만난 거죠? 우선 저희 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근데 저희 두 분 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둘 다 보건교사이기는 하는데 홈쌤께서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이시고 네. 저는 중등 보건교사예요. 또 그렇고 선생님도 아마 댓글로 네. 초등 보건교사와 중등 보건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맞아요. 많이들 이제 댓글로 질문을 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를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찍어보면 진짜 재밌겠다. 이 생각을 2년 넘게 했는데 저도 진짜 선생님께서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저를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 감사하죠. 이 선생님들한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겠다. 뭐 물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서 네,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초등에서만 5년을 있다 보니까 중등 선생님들은 뭐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들어본 건 아니라 가지고 네.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분류를 좀 해서 항목을 추려봤는데 요게 20개 가까이 나와가지고 네, 파트를 4개로 나눠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4개 중에 2개는 헨쌤의 보건실 채널 업로드 예정이고요. 2개는 유튜브박씨 채널에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두 채널 모두 구독 설정,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햄쌤의 보건실 구독 알림 설정 꼭.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해볼 건데요. 요거는 마지막에도 다시 질문 드릴 건데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초등 대 중등. 저는 다시 선택한다면 그래도 중등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보건선생님 몇 분을 좀 이제 네. 개인적으로 알아서 보건교사들끼리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겠다. 이제 네. 뭔가 예측 가는 게 있으신가요? 그 초등학생들은 네. 특히 저학년일수록 이제 다치기 전에 서사를 이제 네. 다 설명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가 아프냐 하면은 네. 여기가 아프다.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네네. 인고의 시간을 참는 게 성격 급한 너무 저로서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딱딱 학년 반 일은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고 이제 티키타카 하는 게 좋아서 이런 그쵸, 면에서 그쵸. 중등을 선택할 것 같다. 근데 중등 네.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원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쵸, 전중등이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잘 통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강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똑같은 사안이라도 뭔가 좀 더 크게 터지는 게 많잖아요, 중등이. 뭐 다치는 것도 그렇고 뭐 학교 폭력이나 네. 뭐 그런 거 모든 거. 네, 그런 걸 총괄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더 많이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안의 중증도라던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저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의 그 본인이 가고 싶은 생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스타일을 내가 알잖아요. 네.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거. 네.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네. 나 애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귀여운 모습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초등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네. 근데 저도 사실
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근데 제가 이게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뭐 톤도 좀 높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차분한 스타일보다는 좀 더 발랄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래도 초등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귀엽죠, 초등학교 친구들. 네. 귀여워요. 귀엽고요. 어린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귀엽습니다. 그래도 저희 둘은 다 잘 간 것 같네요. 그러네요. 후회하진 않네요. 네,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많이 궁금한 건데 하루 보건실 평균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게 다른 학교는 제가 어떤지 자세히 잘 모르는데 뭐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적당히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어머, 자료를? 네네네. 저희 보건일지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쵸. 3월 달에는 제가 기록한 것만 536명의 학생이 왔고 4월 달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5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뭐 적게 오면은 20명? 뭐 많게 오면은 40명? 이 정도 저는 오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아요? 초등학교는 저희는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이랑 그리고 선생님들 업무 스타일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시골이냐 도시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네. 첫 발령 학교가 일단 전교생 수가 960명 정도 있었고 거긴 시골 학교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신규니까 뭔가 아이들이 왔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맞아요. 애들 많이 오잖아요. 연고도 내가 다 발라줘야 되고 직접 막 이렇게 해줘서 해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고 무교적으로 그때 인상 습관 못 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평균적으로 8, 90명 하루에 8, 90명이었고 그리고 날씨가 풀린다거나 뭔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100명 그렇게 있었고 나가면 들어오겠네요 진짜. 아니요 그냥 열려있어요. 열려있고 애들 이렇게 주르르 있어요. 그냥 다음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공장처럼 돌리면은 하루에 100명. 네. 근데 그때 심지어 2인 배치도 아니었어요. 1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100명을 본 거예요. 지금 2인 하고 계세요? 지금도 1인인데 지금은 그래도 학생 수가 600명 좀 넘는 그 정도 규모고 그래도 3분의 2로 줄어든 거잖아요. 첫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연차도 찾고 이제 아이들 전혀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면 식구 알아서 소독하고 밴드만 붙여주는 정도로 해서 저기 자가처치대 보이시나요?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혼자 하고 저는 그 사이에 제가 손이 가야 하는 친구들을 봐주고 괜찮아요. 정말 작은 상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저기서 우리 애기들은 와요. 와서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다가 이렇게 봐달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평균 30명에서 50명 정도 오고 오늘도 50명 찍고 왔어요. 2시 반에 조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시부터 2시 반까지 50명. 근데 약간 4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왔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이제 일하다가 오늘 애들 좀 많이 왔는데 하고 보면은 40명? 40명 넘어 있고 40명이 좀 기준인가 봐요. 약간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거 보건 선생님 스타일 진짜 큰 게 저 전임 선생님 때 학생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20명 내외였어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그냥 기본 30명 이상 찍고 있고 그러면 친절하게 해줘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 때, 이게 내가 너무 물렁한가. 그러니까 좀 더 단호하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단호함과 쌀쌀맞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쌀쌀맞은 게 아니라 되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분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그냥 마음 쓰이지 않게 좀 더 이렇게. 그냥 내가 좀 더 신경 쓰자. 하고 있습니다. 참 유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요거는 초등이 높네요. 초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네요.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러네요. 요거는 저희가 졌습니다. 요건
중등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대결 중이었나요? 약간 저도 약간 포섭하려고. 초등.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보건실에 아이들이 주로 어떤 증상으로 방문하는지랑 자주 쓰는 약품은 무엇인지. 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아까 이제 합계를 말씀드렸는데 네. 자주 오는 순서를 제가 1위에서 10위까지 이제 1위 근골격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네. 그냥 외상인가? 소화기계. 네. 배 아프고. 네네. 복통, 소화불량.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네요. 복통이 많이 있고 생각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이번에 감기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똥대 내기 전에 이거 안 봐도 무조건 호흡기계지 하고 네. 봤는데 소화기계가 훨씬 많은 거예요. 1.5배 정도. 그래서 통이나 소화불량 밥 먹고 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계속 이제 배가 아프다고 네.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2위가 호흡기계. 네네. 근골격계가 의외로 1위가 아니네요. 곧 나옵니다. 나와요? 네, 3위예요? 네네, 3위예요. 이번에 감기가 되게 유행하면서 네. 그 숨이 동이 났어요. 또 이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열감이 진짜 많았어요. 네. 감기약이 동날 정도로 감기가 심했었고 이제 3위가 근골격. 중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이렇게 염자나 이제 네. 골절이 있으면 진짜 심해요. 특히 많이 다치는 게 체육 시간에 피구나 농구 하면 손가락을 꼭 이렇게 꺾이죠. 네, 꺾여서 그게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 보호대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블로그에 네, 블로그도 운영하고 네. 계십니다. 보건교사 박유정 블로그 네이버에 치시면 제가 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이나 꿀템들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보건실 꿀템을 정리한 포스팅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4위를 보면은 이제 피부 피하기. 그냥 이게 상처나 네, 그런 외상 거. 상처, 뭐 여드름 이런 거. 여드름. 네, 여드름 패치도 구비해놓고 있어서 오. 학생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고. 음. 그다음에 5위는 의외로 정신신경계. 어지러워요. 머리 아파요. 네, 그리고 뭐 불안, 뭐 공황. 이거 진짜 초등부기 너무 잘했다. 정말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초등과 중등의 그 정신신경 질환. 맞아. 저는 중등에 있으면서 정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다면 정말 그냥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 것에 감사해야겠다 맞아요. 할 정도로 정신신경 쪽으로 이제 우울이나 불안, 공황 같은 그 질병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공부를 또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네, 정신신경계. 왜냐면 너무 많아서 정말. 근데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일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여긴 힘들지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사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모습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 분야예요. 보건교사로서 바라봤을 때 그만큼 학생들이 이제 신체적인 것보다 요즘은 정신신경계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 이제 6위로는 이제 기타, 마스크 가지러 오는 학생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덴탈은 없어요? 그게 진짜 마스크를 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약간 가리려고 찾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네. 약간 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돼서 낀다.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냥 편하니까 찾는 느낌. 그래서 마스크는 꼭 여분을 이제 집에서 챙겨주시는 게 챙겨오는 걸로 그쵸. 좀 했으면 좋겠고 밴드 같은 거 쉽게 저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저기에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도 뭐 기타로 치기도 하고 이제 7위를 보면은 요즘 안과계가 알러지 너무 많죠? 네, 꽃가루 너무 날려가지고 너무 날려서 간지러운 학생들, 뭐 충혈된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안과계가 7위고 8위로는 이비인후과계 이제 뭐 같아요. 네네. 그리고 비염 안과랑 같이 오는 이제 이비인후과가 많고 9위로는 이제 구강치아
그래서 뭐 구내염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고등학생들 피곤하니까. 네네. 그리고 교정하는 친구들이 좀 여러 있어서 이제 진통제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겠다. 네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순환기계라고 해가지고 극도의 어지러움 이제 호소하는 친구들 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 제가 3대장 뽑아봤거든요. 네. 하려나? 1위는 똑같아요, 보통. 소화기계. 네, 소화기계. 근데 사실 저희는 소화불량도 많긴 한데 단순 복통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방금, 수업 시간부터요, 쉬는 시간부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나가는 통증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오는 그런 학생들이 80%고. 그럼 그럴 때 네. 어떻게 처치해요? 혹시 플라시보로? 아니요. 약 절대 안 주고요. 일단은 이 친구가 방금 전부터 아팠기 때문에 교육을 해줘요. 근데 저희 보건실 앞에 그 소화기계 약간 페이트지 같이 이런 게 있어요. 모형 있어서. 윗장 같은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는 아직 소화기관이 다 자라지 못해가지고 배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배가 아플 때는 배를 따뜻하게 문질문질 하면 돼. 그렇게 하고 2시간 동안 계속 안 나아지면 그때 보건실에 오는 거야. 라고 교육을 하고. 근데 이거를 애들이 한 번 말한다고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5번에서 10번 정도 왔을 때 같은 얘기를 계속 교육을 해주면 그때 이후로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10번째 이상부터 올 때는 하루에 10번 오는 건 아니죠? 하루에 3-4번은 와요. 똑같은 애가? 똑같은 애가 그렇게 와요. 대부분은 이제 문질문질 해줘라고 하면은 안 오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오고. 근데 저는 또 이제 반복해서 교육하고 보내요. 화 안 나요? 화 나죠. 근데 이제 얘네를 보면은 진짜 작거든요.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어린이고 정보의 양이 굉장히 습득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학습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교육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4교시에 내려오면은 언제부터 아팠어? 이러면 1교시부터 아팠고 여기 계속 문질문질 했는데도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적용을 하고 오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3월 4월이 조금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교육하는 시기고 5월부터는 좀 애들이 학습이 돼서 내려오는. 보통 그럼 8살들이 1, 2학년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5, 6학년. 친절하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구나. 아니 꼭 굳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배웠다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실에서 그냥 딱 아픈 것만 약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아픈지 더 아파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너무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할 것만 하자 할 때가 많아요. 저도 힘드니까. 맞아요. 바쁘고. 근데 이제 또 직업병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면서 이제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저도.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부러운 게 중고등은 설명할 때 진짜 뭐 직관적으로 여기 미라는 기관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용어를 말해도 애들이 더 어려워하니까 그냥 단순화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 저도 제 전문성이 의심이 돼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뭔가 전문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현타가 이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쉽게 말해야 좋대요. 아이들한테 좋죠. 네. 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을 중등으로 올려보내고 그 아이들 고등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 하고 교육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 교육들 덕분인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핫팩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쵸. 전자레인지 돌려서 가도 되냐고 아주 훌륭한 친구들.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좋네요. 더 열심히 교육할게요, 저희가. 두 번째는 공부 싫어병이에요. 공부 싫어병. 공부 싫어? 네, 깨병. 보통 정해진 아이들 그냥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팔 아파요, 다리 아파요, 옆구리가 아파요, 볼이 아파요, 귀가 아파요 이렇게 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 싫어병은 쉬는 시간에 안 오고 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내려와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수업 시간에 올 때는 뭐 보건실 입실 확인증을 받아서 온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보건실에서 쉬고 오래요 라고 먼저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보건실에서 쉬라고 한 게 맞아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맞다고 하면은 일단 눕히고 담임 선생님한테 쪽지를 보내요. 그렇구나. 뭐 한 10분, 15분 정도 쉬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쪽지 보내고.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초등은 담임교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교사가 계속 항주를 해 있어요.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교실에. 네, 근데 고등은 매번 과목별 선생님이 바뀌시니까 이게 내려올 때마다 학예증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도 그거를 잘 활용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 교사의 책임이 따르잖아요. 안전이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맞아요. 때 아무래도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서류이기도 하고 또 그 수업 교사와 저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디서 그냥 놀다가 네. 본실에 오는 거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정말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는 거이기도 하고 이거 블로그에 있는데 학기 초에 이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한번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용 네. 보건실 확인증도 있고 음. 교실에서 내려보낼 때 학생 한 편에 써가지고 내려오는 네. 확인증이 또 따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분 다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학예증 도장 이렇게. 네, 내려보내실 때는 교사 누구, 뭐 때문에 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보내주면 제가 입실 시간이랑 퇴실 시간. 그리고 시간도 적는 네, 거예요? 저는 1분 단위로 다 적거든요. 다른 데 들렸다 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선생님, 학생이 입학을 해서 물어봤는데 보건실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제 물어보길래 네, 8시 51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씨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좀 늦게 왔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지에 그쵸, 기록이 중요해요. 일지와 이 이용증에 힘을 한 번 더 느낀 이제 그러겠다. 그게 보건교사로서 또 편리하기도 해요. 막 수업 시간에 여러 명이 오면 또 그 적어주는 것도 엄청 일이에요. 근데 맞아요. 보내주시면 아 얘가 확인을 받고 왔구나 이제 확인도 되고 제가 그냥 시간이랑 퇴실 시간만 적어서 올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도시마다도 출결을 봐야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 맞아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침상 선정을 하게 되면 질병 결과 처리가 되고 있어요. 네네. 저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네. 뭐 30분 이상 보건실에 있었다 네. 그러면 아 그거 질병 결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질병 결과를 원하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잠시 안정 취하고 올려보내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눕혀두면 눕혀두는 대로. 근데 물론 제한을 두기는 네. 둬요. 너무 오래 있으면 좋진 않으니까. 근데 막 확인증을 받고 뭐 교시마다 출결을 체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신기합니다. 저 3위. 맞아. 아직 우리 3위.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어. 외상인데요. 외상도 90%가 잔 상처들.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요런 거 밴드도 필요 없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 10%가 뭐 수처가 필요하다거나 펌드레싱이 필요한 그런 상처들로 오고 있고. 쌤 혹시 자주 쓰는 약품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주 쓰는 약품. 타이레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이 약들의 공통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이거요? 이게 어지러움.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액체. 네. 액체약이 많구나. 제가 액체약을 즐겼어요. 그 선생님 특성이신 건가요? 네. 보건교사마다 약품을 쓰는 맞아, 게 맞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소화제도 배아제를 쓰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뭐 페스타를 쓰는 사람이 맞아요.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액체약을 좀 선호해가지고 액체약을 많이 쓰는데 이유는 먹기 편해서. 먹기 편한 것도 있고 저는 꼭 이거를 정말 경한 통증이나 그런 경우에는 액체만 주기도 하는데 정말 심각한 친구들 있잖아요. 소화불량도 너무 큰 통증으로 그쵸, 소화하고 그쵸. 감기도 너무 막 몸살 감기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알약과 같이 주나요? 같이 줘요. 그러니까 얘가 1차고 알약과 함께하는 그게 2차.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병원에 온 느낌이요. 약국에 온 느낌. 약국에 온 느낌. 약국 가면 이런 고급 액체 같은 거랑 그쵸. 꼭 그 알약 같이 주잖아요. 근데 그 같이 먹으면 나 좀 빨리 흡수되는 것 같아. 그쵸. 이거 뭔가 시너지 효과로 내가 빨리 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기약이랑 팜피린을 같이 준다든지 너무 피로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피로회복제랑 비타민을 같이 준다든지 이거 좋죠. 네. 저 이거 병만 봤거든요. 이거 추천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쌍화탕은 좀 초기 감기에 먹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디게 피로 회복제로 아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좋다. 네네. 그래서 고등이라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활명수 이제 이것도 소화제랑 같이 주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는 거 골라라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요? 맥시롱 쓰시나요, 선생님? 아니요, 저는 없어요. 이게 아마 중등이나 초등에서는 써도 한 2분의 1 정도만 쓸 거예요. 네. 근데 고등은 편한 장점이 이런 다 먹일 수 네, 있죠. 이런 모든 약품을 성인 기준으로 너무 먹을 수가 좋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맥시롱을 자주 쓰냐면 이게 구역 구토에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까 소화기계 뭐 이런 거 네. 1위였잖아요. 네. 학생들이 오심, 구역 이런 걸 되게 많이 호소해요. 그럴 이거 주면 때 효과가 좋나요? 좋아요. 오. 이게 정말 좋아요, 효과가. 그렇구나. 그리고 알약 중에서도 블로그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게 제이부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이부틴도 약간 구역구토, 복통, 소화불량, 네. 과식 이럴 때 먹는 건데 이거랑 제이부틴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저의 특성은 좀 액체를 많이 이용한다. 액체를 많이 네. 이용한다. 저는 당연히 중고등은 1위가 뭐 근골 몇 개? 아.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 많이 주니까 네. 이런 약을 많이 쓰겠다 했는데 의외로 음. 소화기계가 많고 요거 약물도 보면 대부분 소화기계나 감기약이잖아요. 맞아요. 오. 소화기계에서도 오심이 되게 많아요. 네, 복통도 많지만 오심이 많아서 저 맥시롱을 추천하는 거예요. 뭐 좋은 약품 덕분에 알아가요. 네. 저희는 그 백초 시럽이라고 있어요. 아, 백초. 아세요? 만병통치. 네, 완전 만병통치. 변비,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뭐 오심, 구토 그냥 다 쓰는 거. 뭐 가스 차거나. 응. 제일 많이 쓰는 약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또 많이 쓰면은- 써요. 아, 그래요? 스틱으로 쓰시나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스틱으로. 불편한 점이 잘 커팅이 안 되죠. 저 그래서 가렸잖아요. 저도요. 이메디 관계자분 계시면 싫어요, 백초 시럽 좀 커팅 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네. 이거-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약사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네. 이메디 무슨 죄야? 제약사에 네, 요청하는 백초 거. 제약사. 네. 한포 쓰나요? 저희는 한 포. 그래서 이거 써요. 원래 그 전에는 병으로 돼 있었어요. 100ml짜리. 맞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맞아, 따라서 맞아.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은 저학년은 5mm고 고학년은 6.5mm예요. 아. 맨날 말고 따라주다가 어느 순간 스틱이 나와가지고 맞아, 결성대 맞아.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요. 다 그냥 한 포씩 주고 끝내고. 그렇게. 저희는 2포 주고 있어요. 그럼 되게 빨리 닳지 않아요? 맞아요. 빨리 또 사면 되니까. 아, 그쵸. 3위까지 했나요? 네, 3위까지 했어요. 3대장. 3대장 그렇게 끝. 근데 2위가 좀 충격적이네요. 공부 실업병이요? 공부 생각보다 실업병.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보건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요즘 애들은 보건실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그 허들이 낮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에요. 학생 학교 조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 아플 때. 아플 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침상 안정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질병결과 처리를 하고 1시간 있을 수 있고 1시간 뒤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침상 안정은 이제 무리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호전 안 되면 병원 가거나 집에 가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갈 때 얘만 그냥 달랑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동의는 받으시는 거죠. 맞아요. 고등의 장점이기도 한데 초등이나 처음 학교 때는 중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생만 하더라도 혼자 보내기 되게 걱정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막 너무 어지러운 그런 거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면 그냥 부모님이랑 이제 담임선생님이 통화하셔서 집으로 이제 보내겠습니다 하면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동의가 되면 이제 혼자 가도 믿음직하고 딴 길로 안 살 것 같고 스스로 병원도 그냥 갈 수 있고 네, 중학교 1학년만 해도 혼자 병원 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등학생들은 본인이 가는 병원도 좀 정해져 있고 혼자 당연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질병결과 처리를 하진 않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시간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학교 조치를 할 때는 대부분 열이 날 때예요. 그 기준은 그러면
기준은 38도. 38도. 네, 38도. 저희는 애들이 스스로 아.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게 저희는 못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자분이 학교로 오셔야 되는 아. 상황인데 근데 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저희만 해도 못 일하시는-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중고등에 비하면 초등의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맞벌이 부부들은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5, 6학년은 그래도 중고등처럼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도 되는지 여쭤보고 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는 맞아요. 너 가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보내요. 근데 저학년은 그냥 무조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가 오셔야 와서.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애들이 38도였다가 진짜 10분 15분만 지나도 39도 찍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아, 정말요? 네. 어머니 38.5도인데 오실 수 있나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약을 안 먹이고 있었는데 어머니 오기 전에 한 번 더 재봐야 되잖아요. 마음상. 재봤더니 막 39점 몇 도예요. 그럼 막 일단은 네. 열을 내리고 싶으니까 또. 그래서 일단은 그럼 또 먹이고 병원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부모님 오시면 다행인데 아. 많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거의 한 3, 4시간 데리고 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38도인데 엄마 전화 안 받아, 아빠 전화 안 받아, 아무도 전화 안 받아. 일단 애가 열이 그냥 나니까 방법이 없겠네. 애는 늘어져 있고. 일단 학년 초에 투약 동의서는 다 받으니까 약은 먹이고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열이 잘 안 떨어져요 또. 그러면은 2시간 뒤에 교차 복용을 시켜요. 근데 그러고도 안 떨어져. 그렇게 한 3, 4시간 있다가 이제 어머니 연락되면은 그때 와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때 돼서도 저 못 데리러 간다. 그냥 학교에 좀 있으면 안 되냐, 보건실에서 봐주시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완전 보육 시설. 약간 보육의 느낌도 커지고 근데 사실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애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열이 안 내리는데 그리고 저는 무서운 거죠 이제 얘가 브루펜도 먹었어, 타이레놀도 먹었어. 근데 아직도 39도야. 어떡하지?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40도까지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약간 마음 졸이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애들은 막 쏟아지듯이 그쵸. 오니까 감염 예방에서도 조금 걱정이 맞아, 되고 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진짜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얘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맞아요. 그 혹시나 진짜 사고가 생길까봐 어렵더라고요. 주변에 누구든 어떻게든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친구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드네요. 네. 말만 들었는데 3, 4시간.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재미로 넣은 질문인데요.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와서 선생님 누가 다쳤어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의 반응은? 아까 고등에 어울린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좀 침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말을 하든 막 장난식으로 막 다쳤어요, 다쳤어요 이렇게 해도 네. 침착한 편이에요. 그 이유가 그런 말을 하면은 저도 순간 두려워요. 그쵸. 5만 가지 생각을 다 맞아요. 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리고 만약에 쓰러졌으면 왜 쓰러졌는지 진짜 심각하게는 신정지까지도 막 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렇거나 강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확률이 높아서 온 학생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전화가 오거든요. 네. 애 쓰러졌다, 다쳤다,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일단 어디를 다쳤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쓰러졌다고 하면은 일단 휠체어 무조건 챙기고 뭐 부러졌다 하면은 뭐 붕대나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둔 거 다 챙겨서 가는데 근데 제가 또 준비를 네. 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출동할 때 쓰는 너무 귀엽다. 네, 그 응급백이에요. 열어볼까요? 네, 뭐 별거는 없는데 이게 열게 된 줄은 몰랐죠. 아, 그래요? 일단은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거. 이게 음. 쓰러지는데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쵸, 혈당 그쵸. 체크하는 거, 혈사인을 무조건 체크해야 되니까 혈압계, 체온계. 정말 이게 완전 부모님들 이거 없으면은 필수.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필수 물품이에요. 산소포화도 측정기. 측정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밴드. 네, 붕대 급하게 칙칙 뿌리고 이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걸로만 구성을 했어요. 네. 여기에 휠체어만 이제 끌고 가면은 급한 건 처치할 수 있고 다시 보건실로 데리고 데리고. 와서 그때 처치는 보건실에 있는 아. 이제 도구들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급한 그것만 네, 급한 챙겨가는 것만 거네요? 챙겨가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몇 번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신규 때는 신규 때는 그냥 저도 같이 당황하면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갔어요. 맨몸으로 뛰어서 어디가 아파? 불편한 데는 없어? 뭐 숨은 잘 쉬어져? 어지럽지는 않아? 이런 거를 다 그냥 구두로
하루 네. 육아는 그냥 네. 문진을 하는데 이런 거 다 있으면 이제 세츄레이션 재고 너 지금 맥박만 조금 빠를 뿐이고 호흡 괜찮으니까 객관적인 측정치를 보여주면 학생도 안정을 시키는 거죠. 나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하면은 과호흡도 빨백증으로 다 진정되거든요. 5분 안에. 그리고 혈압도 재면은 저혈압은 아니네. 그냥 잠깐 피가 안 통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가서도 제가 보건교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괜찮아 이러고 있을 수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측정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쵸. 이거 꼭 이제 응급배 하시는 거 강추 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좀 놀랐던 게 저는 응급 가방이 되게 커요. 이것도 말이에요. 아예 메고 메고 이렇게 가야 되고. 모든 상황에 다 처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게 넥프레스 이런 것도 있고, 좋다, 이거 좋다. 에어웨이도 있고. 아. 근데 단점이 무거워서 잘 안 들게 돼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누가 다쳤어요? 와요 이러면은 저는 그거 듣자마자 일단은 원래 항상 앉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다쳤는데? 천천히 일어나면서 보고 다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어디? 일단 어디가 다쳤는데? 이러면 뭐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리가 다쳤어요? 막 못 움직이겠대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같이 부축해서 보건실로 데려와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보내요. 보내면은 그 중에서 반은 오고 반은 안 오거든요. 어디로 오는 거야? 반은 그냥 나 괜찮아진 괜찮아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빨리 이렇게 딱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저 다쳤어요. 제가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구나. 네, 반절은 그냥 올라가고 반절만 다시 오는 그렇게 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기는 해요. 진짜 그런 0.1%의 상황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그래 어디가 다쳤는데? 하고 물어보면서 가고 그리고 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온 애들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평소 같은 표정 아니면 좀 톤이 높다거나 이런 위급 그런 건 없고 이게 진짜 차이인 것 같아요. 중등은 진짜 맨날 까불던 친구가 이제 알잖아요. 네. 까불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를 보내세요. 아무래도 날쌔 보이겠죠? 선생님 진짜 오케이 갑자기 마비가 와서 쓰러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니까 네. 그럼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어디 이제 침착하게 하는데 좀 침착하게 또 하는 이유가 다 당황해도 저희는 좀 침착한 그쵸. 상태를 유지해야 맞아요. 그 티내면 안 학생 되잖아요. 본인도 그리고 그 주변도 어수선하지 않고 네.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렇게 일부러 좀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공감하실 듯 그쵸. 보건생인데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죠. 상처가 와도 좀 되게 심하게 페인 상처 이런 게 오면은 저도 애들-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괜찮아. 저렇게 해주고 저까지 그럼 애들은 더 놀라잖아요. 선생님도 침착하게 하는 네, 거죠. 침착하게. 초등은 근데 양치기가 좀 많다.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아. 양치기는 아닌데. 주관적인 그래도- 생각? 네, 그래도. 그리고 그것도 커요. 요즘 애들은 그 안전교육 때 척수 손상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말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쟤 못 움직인대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핸드폰 챙겨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다친 그 의사를 이렇게 넘어져 있어. 흡수력이 되게 좋네요. 내 딱 봐도 그렇게 다치지 않아. 근데 얘도 되게 민망해하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슬쩍 물어요. 너 괜찮아? 그랬더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대. 그럼 일어나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얘 괜찮대요. 이러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귀엽네요. 네. 초등 괜찮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영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진짜 마지막. 보건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다다 뛰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내 반응. 우다다 뛰어올 때, 누구 온다. 응. 솔직하게, 또 오네? 이때도 차분하시네요? 급하게 왔네? 왜 급하게 왔을까? 급하게 온 이유가 있겠지? 그쵸? 뛰어오면 그냥 누가 오는구나. 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뭐가 있나요? 저는 우다다 뛰어오는 소리 들리면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진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진짜? 오지 마라 하면서도 문이 팍 열려서 노크 안 하나요? 노크 하는 애들이 반 안 하는 애들이 반 그렇구나. 들어오면 영혼 없이 그냥 신발 벗고 들어와. 근데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는 것 좀 힘들겠다.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 다 신발을 벗었어요 애들이. 안 벗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벗는 것 같아요. 실내화 때문에 좀 더러워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바닥 청소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여기가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경력까지 합치면 그러셨구나. 네, 아니다. 시간 강사까지 합치면 4개의 학교 보건실을 경험을 해봤는데 짧게나마 그 다 중등으로만 두신 거예요? 중등, 고등만? 처음 네. 경험했던 거는 일주일 시간 강사였는데 거기는 고등학교였고 그 다음엔 중학교 6개월 그 다음에 임용되고 중학교에서 2년 있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3년 있는 건데 그렇구나. 저는 다 신발을 신었거든요. 사실 중고등은 실내화 신고 다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초등은 그냥 벗고 들어오는 곳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다다다 뛰어올 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있지 않아요? 어떡해요? 노크 포비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보건교사의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인데 좀 예민한 날 있잖아요. 저희도. 그때는 그렇게 막 문 열고 수시로 들어오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저희가 딱 수업을 들어가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수업시간 왔다가 나갔다가 또 누가 7분 뒤에 들어오고 약간 이런 불규칙한 것이 가끔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은데 한 번씩 기분이 진짜 안 좋은 날 있잖아요. 뭐 어떤 사유로든. 그럼 그때는 애들이 수업 시간 내려오면은 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네, 저도. 그래서 왜 왔지? 이게 분명히 쉬는 시간에 올 수 있는 건데. 그쵸. 너무 공감이 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업이 선택한 이상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게? 네. 그러면 챕터 1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챕터 1의 주제는 주로 보건실 방문 학생들에 대한 걸로 질문을 좀 이렇게 이루어져 봤는데요. 보니까 의외로 비슷했던 거는 1위가 소화기관이었다. 방문 사이의 1위는. 그거 외로는 다 달랐어요. 그죠? 그렇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느끼지만 저희는 선택을 참 잘한 것 같고요. 네, 서로 갈 길 잘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챕터 1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영상은 여기 유튜브 학시 선생님 채널에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